안녕하세요. 전지은 선생님입니다. 어제는 1학년 친구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쵸? 선생님이 1학년 8반 감독관으로 이제 수학 시간에 시험 감독을 했는데 우리 8반 친구들 보니까 다들 인사도 잘하고 다들 초롱초롱하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게 시험 시간 100분 동안 끝까지 문제 검토하고 다시 풀어보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이 되게 기특하고 멋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만큼 멋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안 풀려다가 자극받아서 같이 풀었는데, 29번 무슨 직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은 다 잘 풀었으려나? 아무튼 이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 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은 학업 생활에 있어서 단련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하루 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8일 금요일 3교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15일 그리고 16일 퀴즈 과제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 문제를 스스로 풀고서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수업을 듣는 거랑은 차이가 정말 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풀이랑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해 보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를 권장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101번 문제 풀이 시작해 봅시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한 원소가 주어져 있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5와 6, 그리고 합집합을 했더니 집합 C가 될 때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문제 조건을 먼저 살펴봅시다. A의 원소는 3, 5, 그리고 A 플러스 1이고 B의 원소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 값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A 플러스 1이 지금 공통인 원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A와 B를 교집합했더니 원소 5와 6이 나왔는데 그 말은 5랑 6은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고 두 집합 공통의 원소다. 그쵸? 자, 그러면은 A에서 A 플러스 1 말고 원소가 3, 5가 있으니까 나머진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원소의 값이 6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해서 A 플러스 1이 6이어야 하므로 A가 5다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은 찾은 A의 값을 각각 집합 A와 B에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A의 원소는 3, 5, 그리고 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집합 B는 5, 6, 7이 되면서 그러면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는 3, 5, 6, 7, 즉 3, 5, 6,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우리가 C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하고자 했던 게 C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그러면은 8 더하기 13이니까 2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110번으로 갈게요. 되게 문제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되게 심플하고 간결하거든요. 지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이용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A에서 G까지 7개의 전등의 점등을 이용하여 입력값을 나타내는 고정된 숫자판이 있다.
자, 입력값의 전체 집합 U는 원소 2, 3, 4, 5이고 다음은 입력값에 따른 숫자판의 점등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어둡게 색칠한 부분이 점등된 점등이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PQ가 P는 소수, 그리고 Q는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데 C 전등이 점등이 되는 모든 입력값의 집합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C 전등이 점등이 되는 모든 입력값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된다? 입력값을 나타내는 숫자판에서 C 점등을 찾고 그리고 이 점등 C가 어떤 숫자판에서 점등이 되는지를 관찰해 봤더니 3, 4, 5라는 숫자에서 C라고 하는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은 2, 3, 4, 5이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P는 소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2, 3, 5가 되는 거고 Q라고 하는 집합은 홀수니까 3, 5를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원소 3, 4, 5를 가지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집합은 3, 4, 5인데 이 3, 4, 5를 주어진 요 세 개의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3, 4, 5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에서 숫자 2라고 하는 요 원소만 하나 빠지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이제 찾아주고 그러면은 이 숫자 2는 PQ라고 하는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을 해줬더니 이 2라고 하는 원소가 P에만 있는 원소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이랑 5는 공통된 원소인데 2만 P에 있더라 해서 P에서 Q의 원소를 덜어내는 P 차집합 Q가 원소 2만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원소 2 집합 대신에 전체 집합 빼기 P 차집합 Q를 이제 집어 넣어주고 잘 이동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 개념이었다. 그쵸? 해서 P 차집합 Q에 대한 여집합으로 정리하고 우리 요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 기호로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써줄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그리고 Q라고 정리가 돼서 답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4번에 있더라.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 요 원소 2를 가지는 집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집합의 개념으로 집합을 나타냈고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빼주는 과정에서 여집합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쵸? 이 문제는 2를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을 주어져 있는 PQ라고 하는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고민을 해주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12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C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다. 이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이
조건이 전체 집합 U에 부분 집합이 3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C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는 이런 집합과의 포함 관계에서 이제 옳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A는 B와 C의 교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림만 봐도 B랑 C의 교집합 부분이 여기인데 A가 쏙 들어가 있다, 그쵸? 해서 부분 집합이 맞아, 참이다 라고 해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그러면 여집합은 어떤 집합이 더 클까를 고민해 보세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중에 어떤 여집합이 더 크고 어떤 포함 관계에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집합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B의 원소 안에 A의 원소가 모두 있는 거다 보니까 여집합은 이제 반대로 A의 여집합 부분에 A의 여기 여집합 부분에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니은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주어져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 가로 안에 있는 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같은 말인 A가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 합집합 C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B와 C의 교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더 큰 집합인 B와 C의 합집합에도 들어가 있겠죠? 해서 니은도 옳더라. 그 다음에 디귿 U의 임의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X 차집합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를 또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A가 X 차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X 차집합 B의 여집합은 X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X의 여집합을 합집합 그쵸? 그리고 B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A가 X의 여집합 그리고 B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합집합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B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인 거니까 당연히 A는 그 안에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부분 집합이 맞더라. 참이다. 옳은 것이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옳아요.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어떤 포함 관계에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이용했었던 주된 개념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더라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번 유형 17번에 연산을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상수 K라고 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조건 살펴봅시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다. 정리해 볼게요. SX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 합이라고 하는 게 summation 또는 sum이니까 s를 사용했나 봐요. 자, 거기서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의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세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조건 가 SA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37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살펴봤더니 A 차집합 B의 원소가 2, 4, 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A 차집합 B가 왜 나왔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요 X라고 하는 약속을 이용을 해서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9여서 15구나. 요것만 하나 발견해 주시면 돼요. 쓸 일이 있으니까 주어졌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92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집합의 영역을 각각 선생님이 A, B, C라고 할게요. A, B, C는 원소가 아니라 영역이에요. 지금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를 나에 있는 A 차집합 B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A, B라고 했을 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에서 B의 원소를 덜어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 영역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B 전체로 볼 수 있어요. 그쵸? B 더하기 C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조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A 합집합 B라고 하는 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A 차집합 B와 그리고 B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요 다를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더하기 B의 원소의 합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나에 의해서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15 그리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A 더하기 K 플러스 B 더하기 K 해서 2 더하기 K까지이고 지금 K가 공통으로 5번 나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묶어주면 그러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값은 집합 A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37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가해서 찾아놨어요. 그쵸? 그러면은 합집합은 52 더하기 5K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다? 92더라는 거죠. 그러면 5K는 92 빼기 52니까 40. 답은 얼마? 8이 되겠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를 고민할 때, 이 A와 B의 합집합의 영역을 A 차집합 B와 B로 쪼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29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읽어봅시다. 전체 집합 U는 A, B, C, D, E이고 부분집합 A는 A, B, C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일 때 만족하는 U의 부분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린고 봤더니 전체 집합의 원소는 5개인데 거기서 A라고 하는 집합은 A, B, C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은 몰라요. 하지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2개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을 때 B의 원소는 요 A, B, C라고 하는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그리고 1개를 원소로 가지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B의 원소가 A, B이면 그러면은 C라고 하는 원소는 절대 B의 원소여서는 안 된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분집합 B의 개수는 전체 집합 5개의 원소에서 반드시 원소여야 하는 거 2개 빼고 원소여야 하지 않는 개수를 빼주면 2의 제곱이어서 4가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 경우는 B가 A와 C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또 가능한 B의 개수는 전체 가능한 원소 5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빼고 나면 2의 제곱으로 4. 똑같은 경우네요.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B, C일 때도 마찬가지로 A는 B의 원소가 될 수 없고 가능한 B의 개수가 전체 5개 원소에서 2개, 1개 빼서 2의 제곱 따라서 4. 그러면은 가능한 B의 부분집합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전체 12개가 되겠다. 다음 문제 135번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같이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과 A 차집합 B의 합집합과 다시 B를 교집합했더니 A라고 하는 집합이더라. 자, 그럼 그때 항상 참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여기 중괄호에 있는 요 집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랬더니 A와 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여서 우리는 연산 법칙 중에 뭘 생각한다? 분배 법칙을 생각한다 해서 A 교집합 밖으로 꺼내주고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랬더니 가로 안에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더라. 그럼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중괄호에 있는 집합이 A였던 거니까 정리해주면 A 교집합 B가 A더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공통된 부분을 찾았더니 그게 집합 A다 라는 소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공통된 부분이 A 자신이 나온 거예요. 해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22번 배수와 약수의 집합의 연산에서 147번 같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x는 n 이하의 소수, 그리고 bn은 n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의 3이라고 하는 원소는 3 이하의 소수니까 2,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b3이면 3의 양의 약수니까 1, 3이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약속을 가진 채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은 A3 그리고 B4라고 하는 집합의 교집합인데 A3이라고 하는 건 3 이하의 소수니까 2, 3을 원소로 가지고 B4라고 하는 집합은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자, 거기서 공통된 원소는 2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기억은 옳다.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an 플러스 1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n은 자연수니까 아무거나 a5가 a의 6의 부분집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 이하의 소수니까 2, 3, 5예요. 그쵸? 그러면은 a6은 6 이하의 소수니까 또 2, 3, 5네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또 부분 집합이 되니까 참이네요. 그쵸? 자, 그럼 n에다가 짝수 6을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그때 A7에 부분 집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원소 2, 3, 5일 거고 A7은 이제 7까지 포함해서 2, 3, 5, 7. 그러면은 부분 집합임이 눈으로도 보인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 짝수 홀수 나눠서 확인을 해서 대입을 해봐도 좋고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 이하의 소수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을 테니 당연히 참이야 라고 확인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디귿 자연수 mn에 대하여 bm은 bn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m과 n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약수 간에 있어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m에다가 3, n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B3은 B6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약수를 당연히 포함할 테니까. 자, 그러면 그때 3은 6의 배수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6의 배수가 맞나요? 아니죠. 반대로 돼야 되죠. 6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n은 m의 배수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다. 그쵸? 해서 지금 선생님은 디귿에 대한 발레를 찾은 거예요. 발레라고 하는 거는 조건은 만족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않을 때 그때 발레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서 디귿은 발레를 찾았으니까 땡. 따라서 답은 2번이더라. 집중해서 잘 듣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유형 23번에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집합의 연산에 150번 같이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실수를 이렇게 대문자 R로 쓰잖아요. 그쵸? R은 원소를 뭐로 가지냐? 실수 전체이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집합은 x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가볍게 해주면은
x-3,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쵸? 근데 거기서 0보다 크대. 그러면은 양끝 값이 되는 거니까 x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 이하일 때의 실수 x를 원소로 가진대요. 자, 그때 아래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가조건부터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실수 전체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살펴볼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마이너스 2하고 3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집합은 양끝 값이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B와 합집합을 했더니 실수 전체가 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원소를 다 B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조건 가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교집합을 했더니 마이너스 5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와 여기서는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지금 교집합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집합 부분.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5부터 여기 3까지의 실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2차식에서 0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와 3을 지나는 이런 2차 식이었을 거예요. 해서 인수분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따라서 x의 개수 a는 2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값은 a-b인 거니까 2 마이너스 15는 17.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4. 새롭게 약속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도 뭐 이런 동글뱅이는 A 더하기 B 빼기 두 수의 곱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약속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유형이랑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집합의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들을 가지고 새롭게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153번 두 집합 AB에 대하여 연산별을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으로 약속을 하겠다. 그때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한 부분이 이러저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집합에는 속하는데 두 집합에는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해서 대칭 차집합을 떠올렸어야 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던 것은 다시 한 집합에는 속하지만 두 집합 모두에는 두 집합 전체 또는 모두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자, 그러면은 주어진 집합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A 교집합 B와 C의 합집합 그리고 새로운 연산 B 연산 C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번 그리고 여기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A, B, C가 있으면 B와 C의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럼 어딜까? 한 집합에는 속하지만 두 집합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요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요게 1번 집합 그 다음에 2번 집합은 A 교집합 B와 C의 합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B하고 C의 합집합 부분이랑 A랑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요런 나뭇잎 모양 그 다음에 자 3번에서는 1번과 2번의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A, B, C 그럼 이제 두 집합을 살펴봤을 때 한 집합에는 속하는데 그런데 두 집합 모두에는 속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두 집합 모두에 겹쳐지는 부분이 어딘지 관찰해 봤더니 이 부분이에요. 비금친 부분. 이 비금친 부분이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속하고 그리고 B 차집합 C에서 비금친 부분 빼고 C 차집합 B에서 비금친 부분 빼고 해서 이게 몇 번인지 이제 번호만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다는 거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확히 알아야만 복잡한 연산이 나오더라도 쉽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5번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교과서 단골 문제예요. 그쵸? 같이 살펴봅시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의 원소 개수 8, B는 10, C는 15, A와 B의 합집합은 16. 그리고 A와 C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8,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일 때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A가 8개, B는 10개, C는 15개인데 지금 합집합에 대한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 구해봅시다. 교집합은 각각의 집합의 원소 더하기 빼기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니까 교집합은 2.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 2개.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8 더하기 15 빼기 A와 C 합집합이 18개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와 C의 합집합의 개수는 10 더하기 15 빼기 25니까 0.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B하고 C하고 겹쳐진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는 A와 B와 C의 공통 부분에도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자, 그 말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 0다라는 거고 우리가 찾는 합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 마지막으로 A와 B와 C의 교집합 부분을 더해주면 된다. 그쵸? 자, 그럼 숫자 대입해 봅시다. 8 더하기 10 더하기 15 빼기 가로 열고 2 더하기 5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면은 얼마?
33 빼기 7이니까 26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단골 문제인 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유형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기를 바래요. 자, 이제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형 25.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집합 A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지금 보기들이 다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참과 거짓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같이 볼게요. 기억.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니? 아니겠죠. A라고 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1이고 B라고 하는 원소는 예를 들어서 뭐 2예요. 그러면 원소 개수는 둘이 한 개지만 서로 같은 집합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억 땡. 니은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그리고 B는 원소의 개수가 1, 3 이어서 2개.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 빼기 B의 원소 개수는 3 빼기 2니까 1이어야 해요. 그래서 니은도 땡. 디귿. 집합 A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은 A는 공집합이니? 그쵸. 이거는 공집합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디귿은 옳다. 그다음에 리을. A라고 하는 집합이 X는 n분의 9인데 X도 n도 정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X가 n분의 9일 때 정수이려면 그러려면 n은 9의 약수여야 하는 거고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n이 9의 약수의 부호를 달리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n이 가능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가능한 개수가 모두 6개가 나오겠네요. 해서 리을도 땡. 자, 그러면 미음. 이미 여기까지만 풀어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미음 확인해 봅시다.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 B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표현 있죠. X가 B의 원소일 때 6-X도 B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 중에 제일 만만한 거 1부터 시작해 볼게요. 1이 B의 원소이면 6 빼기 1, 5도 B의 원소이다. 그러면은 1이랑 5라고 하는 원소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2가 B의 원소이면 4는 B의 원소이다. 그러면 당연히 2하고 4도 같이 원소여야 하고 3이 B의 원소이면 6 빼기 3이니까 똑같이 3이 B의 원소여야 된다. 그러면 3만 혼자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4, 5는 마찬가지로 2, 4, 1, 5일 거고 6부터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멈춰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가능한 집합 B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볼게요. 3 혼자 원소거나 아니면은 1, 5만 원소거나 2, 4만 원소거나 아니면 1, 3, 5거나 2, 3, 4거나 또는 1, 2, 4, 5거나 아니면 다 해서 1, 2, 3, 4, 5거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해서 B의 개수가 7개다 해서 옳은 거.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풀었던 25번 유형의 활용 문제예요. 지금 교재에 최다 출제라고 나와 있는 만큼 이것도 단골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200명을 선생님은 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원은 120명. 그럼 소방안전교육을 A라고 하면 집합 A의 원소는 120,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원, 심폐소생술은 B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5.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에 17명이 있다. 자, 그 말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이란 소리고 그 말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는 얼마? 전체 200명에서 17명을 빼서 183이 나오겠네요. 자, 그때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 무슨 소리죠?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 B 차집합 A를 구해달라는 소리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차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 거와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B의 원소에서 빼기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원소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 개수 더해주고 그리고 합집합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였어요. 해서 계산해주면 235 빼기 183 52 해서 대입해 줍시다. 차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는 115 마이너스 52 얼마? 63 따라서 답은 2번 되겠네요. 165번, 유형 27번.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문제 조건 읽어봅시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2고요. A의 원소의 개수는 21,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5. 그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x라고 둡시다. 자,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해주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x를 집어넣어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텐데 x는 21 더하기 25 마이너스 두 집합의 합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리 커봤자 전체 집합의 원소를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42니까 합집합의 최대값이 지금 42가 되는 거죠. 제일 컸을 때가 전체 집합이랑 같을 때니까.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은 지금 46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중 최대값을 뺐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해서 x는 최대값을 뺐을 때 4가 되는 거고 그 이하일 때는 x값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x쪽을 바라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집합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도 당연히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해서 x는 21 이하여야 하고 또 25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21 이하여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x라고 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 이상 21 이하가 되겠고 최소값은 4, 최대값은 21이 되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5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합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이하이다 라는 것과 교집합 부분은 각각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도 그 이하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 유형 28번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활용 부분 같이 풀어볼게요.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일 때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M, 최소값을 M이라 하자.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165번 165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 단순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느 학급이라고 하는 집합을 U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 U의 원소는 30개, 그 다음에 봉사활동 A를 한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면은 A를 신청한 학생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들을 또 B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두 활동을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수의 합이 지금 36이다 라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모두 신청한 학생 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여서 이 값을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 교집합 부분은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 부분을 빼서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이 합집합 부분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이하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30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합집합의 최대값이 30인 거니까 최대값을 뺐을 때 이 교집합 부분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는 이 구해야 하는 값을 x로 대신해서 집어넣으면은 부등호 방향을 x 쪽으로 바라보도록 해서 x는 6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교집합은 집합 A와 B의 각각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집합 원소 개수보다 이하여야 되고, 또 B의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 이하여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A와 B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합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식을 각각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X로 해서 나타나면 이 X는 36 이하인 거고 X는 18 이하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또 총 정리하면 X라고 하는 값은 6 이상 18 이하, 따라서 최소값 6, 최대값은 18. 그러면 두 수의 합은 얼마? 24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65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 합집합은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이하이다 라는 것과 요 교집합 부분은 각각의 집합의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명제의 첫 번째 시간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푼 유형들 모두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익히기를 바라고 오늘 수업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